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우체부래요. 근데 등기가 왔다는 거야. 청송교도소에서 왔다는 거예요. 청송교도소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낯선 이름의 발신인은 실종된 아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살인에 가담한 수감 동료가 공범들과 시신을 매장한 장소를 직접 그려줬다는 겁니다. 땅속에 묻힌 주검은 지난 2011년 필리핀 여행 도중 사라진 홍석동 씨라고 했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이 시신 확인을 위해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마닐라 시내에서 1시간여를 달리자 약도에 친절하게 묘사되어 있던 주택단지 입구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저기 구멍가게 있다. 여기서 앞에서 우회전해 주세요. 문 닫았고, 샛길 있고 이 집. 옆에네요, 왼쪽. 정말 이곳에 홍석동 씨의 시신이 묻혀 있는 걸까? 뭐가 있네요. 뭐가 저기 있다. 바닥 아래서 뭔가 감지가 됐습니다. 곧바로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를 꼬박 판 내려가 다음 날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This big one. Left part. 6월입니다. 휴대용 엑스레이를 통한 1차 치아 감식에 이어 DNA 정밀 분석까지 마친 결과 시신은 실종 상태였던 홍석동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는 왜 먼 타국에서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된 걸까? 석동 씨는 2011년 9월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화가 왔길래 내가 이제 반갑게 받았지. 그러니까 엄마 근데 일이 생겼어요. 이러는 거야. 합의를 보자고 한다는 거야. 뭐 1,000만 원만 입금시켜주면 된대. 합의금 1,000만 원을 급히 마련해 보냈지만은 돈을 인출해간 사람은 아들 석동 씨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납치다. 전화가 온 거예요. 응? 새벽 4시 몇 분에. 납치범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때마다 찾아가세요. 1,000만 원 준비했어요. 모두 달러로 준비하세요. 달러. 내일 2시에서 연락 드릴게요. 여행을 떠난 지 3년 만에야 주검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홍석동 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건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최세용, 김종석, 김성군을 주축으로 한 필리핀 연쇄 납치단. 한국인 여행객을 표적으로 삼아 거액을 갈취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세용 일당에게 납치를 당했다가 다행히 풀려난 피해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행 정보 같은 거 알아야 되니까는 세부 카페 가입했죠. 말로 이런 거는 이제 혼자 간다고 그게 있잖아요. 그런 올리니까는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맞으면 만나자. 나홀로 여행객들을 물색한 후 일당 중 한 명이 접근을 해서 선한 얼굴로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취미가 뭐냐, 종교가 있느냐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정도에서 저는 뭐 기독교니까 나중 같이 교회도 한번 같이 놀러 가자. 애정 어린 관심의 이면에는 표적에 대한 사전 조사의 목적이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신뢰가 생기면 자신들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케 합니다. 운전자 역시 납치단의 일원입니다. 같이 가는데 픽업해서 같이 가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네, 그럼 한 5분 정도 가다가 차가 쓰고 두 사람이 더 탄 거지. 납치 강도단의 조직원들이 모두 승차하면 곧 잔인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걸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필리핀에 죽으러 왔지. 그래 여기서 한번 죽어봐라면서 총을 여기다 딱 겨누는 거예요. 납치 차량이 멈춰선 곳은 일당이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골방 같은 데 방으로 그냥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장살 같이 이렇게 창 다 박혀 있더라고요. 옷 벗으라고. 그래서 막 옷을 벗겼어요. 그냥 팬티만 입고서. 테이프 입. 막 눈을 가리고 입에다가 폐쇄걸 이제 걸치놓고 소리 못 내게 하고. 일사불란하게 피해자를 결박하고 나면은 돌아가며 무자비한 구타를 가했다고 합니다. 껍질용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나면 본격적인 갈취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처 내 신경을 막
조회하는 게 이제 현대카드 지금 내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보면 딱딱딱 치다가 카드에 얼마, 뭐해서 얼마, 상금인데 이금융인가 그쪽으로도 뺀 것 같았어 이렇게. 감시는 출국장까지 계속됩니다. 너는 지금 마약을 먹기 때문에 신고하면 마약 보용자로 신고를 하겠다. 체계적인 범행 수법과 치밀한 역할 분담에 따른 최세용 일당의 연쇄 범죄 행각은 기존의 단순 납치 강도범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일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꾼들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자체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기획되고 그 역할을 분담해서 철저하게 증거를 없애가면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회사를 다니듯이 각자 직책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나름의 애착을 가지는 듯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계속 처음부터 비즈니스라고 최세용을 부를 때 보수라고 부를 때도 있고 사장님. 어쩌면 조직의 이런 남다른 특성이 피해자들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을지 모른다고 경찰은 조심스레 추정을 합니다. 저희가 추측한 데는 뭐 집을 알아서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돈을 요구하고 범행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기한테 뭐 반항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살해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특별하고 은밀한 사업에 방해물이 나타나면 살인마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사장인 최세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세용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금고털이가 전문이었거든요. 금고털이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갔고 김성곤 같은 경우는 경찰관 사칭해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막 하고 그랬어요. 원래는 김종석이 금목걸이 낚아채거나 팔찌 낚아채거나 굴레따기 전문인 김종석을 이 범죄에 좀 끌어들였다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절도 이력이 전부였던 이들은 어떻게 살인 기업을 이루게 된 걸까? 교도소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이들 셋은 훗날 운명 같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최세용의 부름이었습니다. 최세용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금고털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청송교도소를 들어가게 되죠. 청송교도소에서 이제 장기 복역하던 중에 사업 자금을 다 못 갚았더라고요. 2천에서 3천 정도를. 그래서 청송교도소 동기들한테 연락을 취했죠. 그러면서 만나게 된 게 이제 김성곤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접선을 하게 됩니다. 큰 돈이 필요했던 최세용에게 때마침 돈벌이가 되는 달콤한 제안이 어디선가 들어왔습니다. 최세용과 김성곤, 김종석 이 셋의 동업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해외 원정 절도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칩니다. 최세용 일당은 다시 국내로 들어와 재기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피해 업소에 들어가가지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마약 단속을 위해서 나왔다. 순사 입조를 해달라. 가서 종업원하고 주인을 케이블 타이하고 청테이프로 결박을 해서 밀실 안으로 밀어놓고 거기서 이제 폭행하고 피해자 13명에서 8천여만 원 정도를 강취를 하게 되죠. 연이어 경찰관 사칭 강도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자 이들은 지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세용 일당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갖게 됐지만 점점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한국을 영원히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에서 훔친 엔화를 바꿔준 환전소를 털기로 한 겁니다. 그들은 금고 속에 들어있던 1억 8천만 원의 현금을 털고 20대의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기도하고 우측 경동맥, 경정맥 세 가지가 완전히 절단이 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가 빠져나가서 몇 초 안에 쓰러졌을 겁니다. 환전소를 털자마자 배당금을 나눈 후 각자 흩어진 이들은 바로 다음 날 미리 준비한 위조 여권을 들고 국내를 빠져나갔고 얼마 후 필리핀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지형적으로 한 3,000개 정도의 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고 실제로 그 숨었을 때 찾기도 어렵고 그 해당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도 굉장히 좀 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이 필리핀을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세용은 오래전부터 필리핀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꿨다고 합니다. 예전에 늘 얘기했죠. 우리만의 토어를 만들자 여기다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우리만의 어떤 세상을 만든다는 얘기 그 안에다가 리조트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악마라고 자칭한 자들의 달콤한 꿈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던 건 아닐까. 공군 소령 출신의 윤철환 씨는 5년 전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난 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 씨는 지난 2008년 필리핀으로 향한 후 실종 상태입니다. 그 역시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은 최세용이었습니다. 우린 여권법 위반으로 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세용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윤철환 씨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거기에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 당시는 내가 필리핀에 있었던 건 맞아요. 내가 들어가고 일주일인가 5일인가 근데 이런 범죄는 일주일 만에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윤철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자신은 살인만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였지만 최소한 뭐 지킬 거면 보내지 않고 죽이지 않는 거. 저 뚱땡이 새끼 그 엄마가 돈을 찾았다 그러대. 그럼 뭐 관련이 있겠죠. 정석이나 김성근이가 얘기 안 해. 김성근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지금 뭐래요? 모른대요 지금. 김성곤은 당시 최세용보다 앞서 필리핀 현지에서 총기 소지 혐의로 검거돼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는 실종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저 납치범 아니에요. 이성재라는 이름으로 여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걸 누가 만들어냈냐면은 최세용이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는 윤철환을 살해한 건 유족들에게 시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던 김종석이라고 했습니다. 100% 연관 있죠. 종석이 목소리잖아요. 근데 김종석 씨 혼자 했다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종석이 스타일이요. 일꾼들이 많잖아요. 오랜 기간 잠적 상태였던 김종석의 경우 그의 부인이 출산이 임박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집요한 추적과 잠복 끝에 우리 경찰과 필리핀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검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차례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했던 그에게도 물어볼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지 사흘 뒤에 김종석은 유서를 남기고 유치장 안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김종석 역시 유서에서 최세용과 김성군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 연쇄 납치 강도 행각을 벌인 자가 또 있었습니다. 납치단의 막내로 피해자들을 감시하거나 강제한 돈의 인출을 담당했던 김모 씨, 일명 뚱입니다. 일당 중 가장 먼저 경찰에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그는 얼마 전 홍석동 씨의 살해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철환을 포함한 다른 실종자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시기가 저랑은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한데 거의 이제 저랑은 거의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이미 발표가 다 밝혔고 외상 속이고 이렇게 뭐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윤철환 씨도 저도 궁금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2년 전 교도소에서 뚱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너 뭘로 왔냐? 사람 죽여서 왔다. 필리핀에서 뭐 유학을 갔다 그랬나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 어울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당시 뚱이에게 들었던 얘기가 좀처럼 잊혀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몇 개 더 시체가 몇 개 더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많이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공터 지하 막 이런데. 김종석이 과거 수배 중이던 시기에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부인 마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Inside of the room? Can you show me? Not now, please. I'm begging you. I cannot run. I will not run. Not now. 불쌍해. 그런데 집안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방 안 곳곳에서 여러 개의 여행 가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We did not hide anything. No secret. You already inside. What do you want? 우리는 남은 의문을 풀기 위해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석의 집에서 봤던 수상한 여행 가방들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걸까? 이 나라 법상 그걸 어떻게 강제로 압수하거나 뭐 수색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요. 영장 없이는. 이게 범죄 의심 혐의가 있었고요. 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이 우리 경찰은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김종석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석의 처 마델은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여행 가방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닥을 깊게 파내봤지만 아쉽게도 실종자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마델은 사라진 사람들의 행방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델은 이제 최세용이 김종석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김종석이 이제 마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범행 전체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석동 씨와 김 씨의 시신은 범행 장소이기도 했던 일당의 은신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실종자들 역시 또 다른 은신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그렇게 뭐 차에 싣고 뭐 어디로 운반을 해서 매장하고 이런 것 자체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죽인 현장에서 거의 매장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죽일 때는 이제 매장이 가능한 장소에서 이제 범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납치 피해자들에게 감금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중에 꽤 자세히 기억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윤철환 씨가 실종되고 3개월 후에 납치된 문 씨였습니다. 차를 타고 마닐라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한 밤에 30-40분 걸렸으니까. 현지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였습니다. 최세용 일당이 일정 기간을 빌려서 사용한 그 은신처에도 뒷마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3개 있고 잔디 약간 있고 잔디밭. 설렁탕 같은 거. 아, 설렁탕을 어디서 사온 거 보니까 근처에 어디 뭐가 있다는 건데, 그죠? 설렁탕을 사왔다. 네. 그릇에 아니면은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용기. 네. 뜨끈뜨끈했어요? 네. 큰 거리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문 씨가 갇혀있던 은신처는 어딜까? 그가 설명해준 내용을 토대로 마닐라에서 30-40분 거리 떨어진 지역을 둘러보니 서민형 주택단지들이 곳곳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혹시 납치 일당이 식사로 가져왔다면 포장된 설렁탕이 단서가 될 수 있진 않을까? 그러면 설렁탕 집이 있었던 곳이 있나요? 말라떼 이거예요. 말라떼. 우린 말라떼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한 설렁탕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Since when is open? 2009, sir. What kind? Box, sir. For soup. 문 씨가 기억하고 있던 것도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혹시 이곳의 종업원들이 최세용 일당의 얼굴을 알고 있진 않을까? Yes, sir. That is kidnapper. His name is Sometime eating here. 나pansin ko yan. Familiar. familiar?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의 은신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간을 내려 달려 도착한 마을. 그런데 우리 눈앞에 같은 모양의 주택단지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거주 문화 자체가 뭐 빌리지라 바랑가이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대다수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단서 없이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죠. 은신처를 찾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단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단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필리핀 범인 측에서 이제 정보를 확보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매치되는 걸 다시 찾아야죠. 우린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납치살인 감독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 죽인 건 맞습니까? 추후회하겠습니다. 나는 태국 교도소에서 1년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성군의 송환 이후 살인 혐의와 함께 남은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철환 씨는 전혀 모르세요? 윤철환 씨 일은? 다른 피해자분들은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한때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장하던 그들은 이젠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은 언제쯤 세상 밖으로 드러날까?